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구를 지키러 출동하는 파워레인저? 아니면 유치원 학예회?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럽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옷을 입고 노래를 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촌스럽고 기괴한 의상이야말로 일본 아이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설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의상을 입은 소녀들은 데뷔 6년 만에 여성 그룹 최초로 수용 인원 6만 7천 명의 도쿄 국립 경기장을 꽉 채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어서 주차장과 공원 벤치에서 노래하던 아이들, 회사 지원이 없어서 부모님이 직접 꿰매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직접 전단지를 돌리며 눈물 흘리던 소녀들. 오늘의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금수저 아이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였고 맨땅의 헤딩이었던, 하지만 결국엔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낸 잡초 같은 기획사의 이야기입니다. 정통파 아이돌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시기, 길거리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간 기획사, 바로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입니다. 지금은 아이돌 제국이라 불리지만 시계를 1979년으로 돌려보면 이 회사는 아이돌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창립자 호소노 요시로가 도쿄 시부야의 작은 맨션 한 칸에서 시작한 스타더스트는 철저하게 모델과 배우를 키우는 에이전시였거든요. 우리 얼굴 예쁘고 연기 잘하는 배우만 키운다. 이게 이 회사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90년대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우연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스타더스트 소속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던 사카이 이즈미라는 인물 때문이었죠. 훗날 마케나이데라는 곡으로 일본 국민 가수가 되는 밴드 자드의 보컬이죠. 그녀가 가수 데뷔를 준비하면서 스타더스트는 당시 음악계의 큰손이었던 빈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타더스트 경영진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배우 출연료도 좋지만 음악 저작권이랑 아티스트 IP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훗날 일본 아이돌 판도를 뒤흔들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 회사가 하루아침에 아이돌을 잘 만들 리가 없겠죠? 2000년대 후반 스타더스트에는 엔터테인먼트 3부, 일명 섹션 3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총괄 프로듀서 후지시타 료지는 아주 엉뚱한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목적은 거창한 아이돌 데뷔가 아니었어요. 어린 배우 지망생들 오디션만 가면 너무 떤다. 무대 공포증 없애고 담력 좀 키워주자.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다짜고짜 연기를 시킬 순 없으니 일단 노래 부르고 춤을 춰봐라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이름만 기획사지 아이돌을 위한 예산은 0원에 가까웠거든요. 전용 극장, 꿈도 못 꿨습니다. 연습실? 탑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들이 향한 곳은 바로 공원 벤치와 주차장 한 구석이었습니다. 의상은 부모님이 집에서 한 땀 한 땀 꿰매서 입혔고, 공연 홍보 전단지는 멤버들이 직접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돌려야 했죠. 그런데 이 눈물 젖은 길거리 공연이 묘하게 대중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저 어린애들이 맨바닥에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연기 수업의 연장선으로 시작했던 초기 유닛 엔젤 아이즈가 예상 밖의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더스트 아이돌의 근본 정신, 헝그리 정신과 잡초 근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젤 아이즈의 성공 이후에도 스타더스트는 바로 정식 아이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당시 회사의 주력은 여전히 배우 매니지먼트였고, 키타가와 케이코 같은 톱스타 여배우들이 일본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후지시타 프로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2008년 드디어 전설의 그룹 모모이로 클로버가 세상에 나옵니다. 2008년 당시 일본 아이돌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거대한 두 개의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닝구 무스메로 대표되는 실력파 군단 하루프로, 다른 하나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AKB48으로 대표되는 아키모토 야스시 사단이었죠. 완벽한 칼군부를 자랑하는 하루프로와 엄청난 물량 공세와 악수회로 다가오는 AKB48.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신생 아이돌 모모크로가 살아남을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타더스트는 전공법 대신 아무도 가지 않은 엽기적인 엽기를 택합니다.
첫 번째 전략. 우리는 평일에는 학교에 가야 해서 주말에만 활동합니다. 이른바 주말 히로인 컨셉이었죠. 학생이라는 본분을 지키면서 활동한다는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운 겁니다. 두 번째 전략. 비주얼 쇼크. 예쁘고 하늘하늘한 아이돌 의상 대신 오프닝에서 보여줬던 그 파워레인저 같은 전대물 슈트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쁜 춤 대신 덤블링을 하고 새우처럼 허리를 꺾고 점프하는 격렬한 아크로바틱한 안무를 선보였죠. 대규모 자본이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몸으로 때우는 열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주차장에서 시작해 국립경기장까지 올라가는 그들의 성장서사에 열광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모모크로가 대성공을 거두자 스타더스트는 이 성공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그룹을 찍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모크로의 DNA인 전력투구는 유지하되 컨셉을 아주 영리하게 비틀었죠. 2009년에는 사립에비스 중학 일명 에비추가 데뷔합니다. 이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충격적이게도 학예회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도 춤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학교 학예회처럼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주겠다. 이 미완성의 매력은 서브컬처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나고야를 거점으로 한 팀 샤츠오쿠가 탄생합니다. 도쿄 중심의 아이돌 판도에서 과감하게 지방을 공략한 거죠. 나고야의 붉은 된장처럼 진한 맛을 보여주겠다며 무도관 공연까지 성공시킵니다. 이때부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스타더스트식 아이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스타더스트 애들은 노래는 좀 음이탈이 날지 몰라도 라이브 현장의 열기 하나는 끝내주게 재미있다. AKB48의 상술이나 하로프로의 완벽주의와는 다른 땀냄새나는 공연 중심의 아이돌 군단이 완성된 것이죠. 2017년 스타더스트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시도합니다. 늘어난 자매 그룹들을 하나로 묶어 스타더스트 플래닛이라는 거대 아이돌 부서를 출범시킨 거죠. 모모크로를 정점으로 10개가 넘는 그룹, 70명이 넘는 아이돌이 소속된 거대한 연합군. 이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팬들을 이 생태계 안에 가둬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성된 것 같았던 제국이지만 이 거대한 통합에는 숨겨진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모크로 모델한계였죠.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온 겁니다. 모모크로는 2014년 국립경기장 공연이라는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 스타더스트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모모크로의 성공 비결인 괴짜 콘셉트와 땀이라는 DNA가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후배 그룹인 에비추와 팀샤치 등도 열심히 뛰었지만 모모크로만큼의 대중적 파급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청순함이나 섹시함 같은 정통적인 매력으로 회귀하고 있었고 스타더스트의 괴짜, 땀, 근성 모델은 서서히 시장에 대한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라이브 중심으로 돌아가던 스타더스트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 무대였던 라이브 하우스는 문을 닫았고 열심히 뛰어봐야 봐주는 관객도 없는 암흑기였죠.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라는 위기감이 회사 전체를 덮쳤습니다. 모모크로 멤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말 히로인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죠. 결국 스타더스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모크로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새로운 타겟과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초도키메키 센덴부는 이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배들의 괴짜 의상과 아크로바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가장 아이돌다운 초왕도 컨셉, 즉 반짝이는 의상, 청순함,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했죠. 하지만 왕도의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2015년에 결성되었지만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들은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멤버들은 계속해서 교체되었고 앨범 판매량은 늘지 않았으며 팬덤은 고작 수백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어요. 라이브를 할 때마다 작은 공연장은 텅 빈 좌석이 많았고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이대로 해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매일 느껴야 했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노골적인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더스트는 이제 괴짜 그룹만 만들 줄 알지 왕도 아이돌은 못 키운다. 모모크로의 유산만 까먹는 만년 지하 아이돌 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도끼세는 스타더스트 플래닛의 가장 실패한 실험처럼 여겨지며 정말로 버려지기 직전의 마지막 동화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암흑기가 이들의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타더스트는 생존을 건 필사적인 디지털 전략을 펼칩니다. 2020년 이 절박함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났을 때 전설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노래 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된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스타더스트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따라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디지털 전략을 짰습니다. 이들은 스킷에서 손가락 하트와 윙크 안무를 뽑아내서 15초 챌린지에 최적화시켰습니다. 마치 공원에서 전단지를 돌리듯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직접 춤을 따라하라고 유혹한 거죠. 이 전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끼새는 최상급으로 귀여워 초강력 같은 후속곡에서도 극단적인 왕도 컨셉 위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숏폼 친화적인 안무를 결합하는 성공 공식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전략이 통하면서 도끼새의 서사는 만년지하 아이돌에서 메이저로 올라가는 최고의 성장 드라마가 됩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2021년 틱톡에서 폭발한 후 팬덤 규모는 1년 만에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이들이 공연하는 무대의 크기가 거짓말처럼 바뀌었죠. 고작 몇백 명을 수용하던 작은 라이브 하우스를 벗어나 2022년에는 카나카와 현민홀을 매진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는 10,000명을 수용하는 요코하마 아레나까지 단독 콘서트를 성공시킵니다. 불과 몇 년 전 해체 직전이었던 그룹이 아이돌의 꿈의 무대를 채운 겁니다. 최근 2024년에는 도쿄 체육관에서의 대형 공연까지 매진시키며 스타더스트 왕도 아이돌의 부활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이 모든 성공의 근원에는 귀여운 왕도 컨셉을 하면서도 립싱크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대를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시절부터 이어진 전력 라이브 DNA가 틱톡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아이돌의 열정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신뢰를 얻은 겁니다. 도끼새는 위기에 빠진 스타더스트의 구원투수이자 미래를 연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스타더스트 플래닛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위기를 지나오며 이제 2개의 엔진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더스트 플래닛의 전반적인 동향은 기존 모델의 정리와 주력 그룹을 통한 시장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화 엔진 모모이로 클로버 Z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의 모델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모모크로라는 그룹 자체의 위상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이들은 이미 국민 걸그룹으로서 멤버 개개인이 예능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사 전체의 재정적, 이미지적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이끄는 성장 엔진을 살펴보면 이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초고속 성장의 주인공인 도키메키 샌덴부입니다. 틱톡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는 글로벌 확장과 디지털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아레나와 도쿄 체육관 같은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이들의 행보는 스타더스트가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실력파의 이미지를 굳힌 시리즈 에비추가 균형을 맞춥니다. 이들은 영원한 중학생이라는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바탕으로 서브컬처 팬덤과 전통적인 라이브 시장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중견 그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26년 봄을 앞두고 스타더스트 시스템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해체된 팀샤츠에 이어 지난 2025년 12월 말 스타더스트는 추가로 새 그룹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메후러시, 우카, 그리고 루미유니온이 2026년 봄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해산 소식은 스타더스트가 과거의 다각화 전략 대신 도키센이나 에비추 같은 주력 그룹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현재 스타더스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2026년 스타더스트가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모모크로라는 안정적인 지지대 위에서
활동이 종료된 그룹들의 빈자리를 정리하고 도끼생 같은 왕도 아이돌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입니다. 이들은 라이브의 진정성이라는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틱톡 같은 최신 플랫폼을 무기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벤치에서 시작해 만년지하 아이돌의 서름을 겪고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획사가 된 스타더스트 프로모션. 이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되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모델을 교체하며 진화하라. 이것이 바로 스타더스트가 일본 엔터계의 편견을 깨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힘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맨 땅에서 우주까지 쏘아 올린 기획사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이돌 스토리는 일본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궁금한 아이돌 그룹이나 멤버, 기획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